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본업과 학업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브랜드 관리 이제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과목 수강 신청한 여러분들에게 큰 행운의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 여러분들도 그 추석 연휴 기간에 뭐 다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과목 위치랄지 브랜드에 대한 이해랄지 그다음에 브랜드의 구성 요소, 좋은 브랜드명의 특징, 그다음에 이제 일부 실습 과제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해봤는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핵심적인 요소만 리뷰를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브랜드에 대한 이해인데요. 브랜드라는 거는 판매자가, 즉 생산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내 상품과 서비스를. 그래서 경쟁자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이나 뭐 상징물, 로고, 디자인, 기타 이런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브랜드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브랜드는 왜 한 가지 뜻만 가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이 시대가 상업화되고 산업화되고 정보화되면서 이렇게 시대가 변화 발전되면서 뭔가 내가 만든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또 차별화 수단을 가지기 위해서, 또 마케팅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의 어떤 브랜드나 상품의 브랜드를 높이는 성공 요소가 뭐냐? 그럼 이거는 핵심 가치, 이 기업이 갖는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또 기업의 어떤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뭐냐? 그다음에 기업의 문화는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고 기업의 브랜드를 높이는 성공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우리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이 어느 만큼의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만약에 낮게 평가되어 있다면 높게 평가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창업경영학과 학생들이 함께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브랜드, 우리 지금 배우는 브랜드 관리라는 이 과목이 도대체 어디쯤에 있느냐? 그러면 현대 사회는 생산자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때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이나 브랜드가 사용이 되고, 또 소비자는 이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본과 노동을 생산자에게 전달을 하죠. 이러한 과정을 순환하는 과정을 우리는 경제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뭔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를 하는 이런 소비 활동을 하는 전체적인 과정, 이런 과정을 총칭해서 경제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럼 경제학은 뭐냐? 이렇게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서 유통하고 소비하는 활동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는 한정된 자원이 있는 겁니다.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뭐 한정된 자원이 있는데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서부터 이제 경제학이 출발하는데, 이러한 경제학은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보론이라는 그런 논문으로부터 경제학이 출발을 하고, 이런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기업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기업의 이윤을 좀 효과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느냐 하는 학문이 이제 경영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학 개론이나 경제학 개론을 1학년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은 간단히 설명을 하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용한 자원, 뭐 사람이나 자본이나 정보,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을 가용한 자원을 어떻게 생산에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킬 것인지 교육을 수립하고 이 조직을 만들어서 지휘하고 통제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경영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 창업경영학과에서는 1학년 때 현대사회학의 이해로부터 경제학 개론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배웠고 1학년 때와 2학년 1학기 때까지 이런 과정을 배웠고 지금 이제 2학년 2학기 때 이러한 그 과목들을 일부 물론 여러분들이 다 배운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뭐 배운 과목도 있고 안 배운 과목도 있을 거지만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 와서 지금의 뭐를 한다? 브랜드 관리라는 과목에 접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브랜드란 뭐냐? 브랜드란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가 있는데 외적인 요소는 브랜드가 가지는 속성과 정체성을 표시하고요. 즉 품명이나 로고와 뭐 상징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가지는 외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요소는 기업이나 어떤 제품의 가치, 그다음에 기업이 표방하는 가치, 고객이 기대하는 가치. 즉 여기서 가치라는 거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로서 보면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긍정적인 그런 것을 뭐라 그런다? 가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즉 지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뭐 신체적으로 그 어떤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대상이나 그런 어떤 성질을 가치라고 그럽니다. 즉 그래서 나는 편하게 자고 싶다. 그럼 내가 편하게 자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필요한 가치가 뭐냐? 침대라는 거죠. 근데 이 침대는 가구인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다. 뭐 이런 그 마케팅을 하는 거를 많이 여러분들 들었죠. 즉, 이 침대 회사는 가구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어떤 자기의 그 과학화된 침대를 팔면서 뭐를 판다? 건강을 판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침대라는 가구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학적으로 만든 그래서 이 침대에서 자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침대에서 자고 난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건강을 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브랜드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인 요소나 외적인 요소, 즉 뭐 품명, 로고, 뭐 상징, 그다음에 뭐 이런 가치들이 다 모아서 흥미를 유발하고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뭔가 세련미를 나타내고 강인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뭐다? 브랜드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브랜드란 어떤 상품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상품에 대해서 반복 구매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면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그 상품의 판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뭐다? 이 브랜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분들 그 품명, 로고, 뭐 상징 이런 거 다 대부분 알겠지만 뭐 로고 한번 보면 로고라는 거는 둘 이상의 문자를 어떤 특별한 디자인이나 이렇게 뭐 레더링 한 것을 로고라고 단순히 그냥 뭐 현대, 삼성 이거를 로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글자체가 뭐 예술성 있게 뭐 날아가는 듯한 뭐 글자체, 뭐 기어가는 듯한 어떤 뭐 형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로고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좋은 이제 브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네임인데 그렇다면 좋은 브랜드 명의 특징은 뭐냐? 일단 발음하기 쉬워야 되겠죠. 그리고 한번 듣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간결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발음하기 쉽고 인식하기 쉽고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충분히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업을 하고 경영을 하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학과의 학생들이고 그 창업과 경영을 배우는 학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차별적이고
독특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그 제품과 서비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름을 짓는 것.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어떤 사용에 대해서 뭐 기술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의 혜택을 또 나타낼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겠고요. 또 지금은 대부분의 모든 것이 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 있고 또 많은 나라의 물건을 이렇게 이제 상품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될 때 그 나라에서 부정적이거나 좀 어색하거나 좀 이런 이미지를 받지 않아야 되겠죠.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름을 지키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뭔가를 우리 회사의 제품과 뭐 서비스에는 그 나름의 어떤 특징이 있는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그런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브랜드 지타 실습한 것으로서 커피다움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커피 브랜드로서 TOP와 카누, 그 다음에 갖고 싶어지는 뭐 자동차에서 뭐 오피러스와 로체가 어떻게 브랜딩 되는지 그런 과정을 한번 쭉 알아봤는데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브랜드 TOP. TOP는 이렇게 커피다움을 느끼는 그 첫맛, 중간맛, 끝맛, 즉 음성학에 포함되는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TOP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럼 또 TOP는 커피의 최초 발견지가 에디오피아인데 에디오피아에 있는 에자와 아자 앞뒤를 빼놓고 TOP라고 이렇게 TOP를 여기서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브랜드인데 오피러스와 로체에 대해서도 오피러스는 귀부인이 오페라를 보러 갈 때 타는 그런 우아한 차 그런 이름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아함,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유성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피러스 이렇게 해서 오피러스는 뭐 솔로몬 시대의 왕궁 또 금은 보석을 제공하는 지역 뭐 이런 거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과 뭐 그런 단어를 그 뭐 연상할 수 있는 아니 의미를 연상할 수 있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만든 짜집기에서 만든 그 이름이 이제 오피러스라는 거죠. 그다음에 로체는 뭐 히말리아산 봉우리 중에 하나가 로체인데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이 젊음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다. 그래서 뭐 로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뭐를 학습할 것이냐? 브랜드 하면 뭐니 해도 브랜드 네임, 이름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름을 짓는 과정은 어떻게 짓느냐? 여러분들 아마 지금 대부분 그 이제 40대, 50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고 또 일부는 뭐 손녀가 있을 겁니다. 또 어쨌든 간에 뭐 자기 집을 짓기도 하고 뭐 자기 어떤 물건을 만들기도 했을 건데 그렇다면 우리 뭐 손자, 손녀 아니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뭐 개똥이, 쇠똥이 뭐 이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어떤 의미도 있을 것이고 특성이나 어떤 그 나름의 학렬이나 이런 구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옥편도 찾아보고 또 뭐 그 이름 짓는 보고 이름 짓는 그 장명소도 가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네이밍, 이름의 의미죠. 자,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요새는 뭐 디지털 카메라가 워낙 좋으니까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짤깍 찍었어요. 그리고 이걸 친구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야, 이 사진은 내가 어디에서 어디를 가다 찍은 사진이다. 또 가다가 또 사진을 또 한번 쫙 찍었어요. 그럼 이 사진은 어디쯤에 있는 사진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너무 붙이기 어려우면 뭐 오늘이 며칠이야? 9월 뭐 며칠 날 추석 이후에 갔던 풍경 1, 풍경 2, 풍경 3 뭐 이렇게라도 뭐 이름을 짓는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라든 이름을 짓기 때문에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고, 자 이제 그럼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부분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장명을 하죠. 그 장명을 할 때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가문은 예를 들면 뭐 김씨 가문이야 아니면 뭐 송씨 가문이야 이렇게 이제 자기 가계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성을 먼저 이제 짓죠. 성을 먼저 이제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송씨 집안인데 송씨 집안의 학렬은 어떻게 되느냐? 할아버지는 무슨 자, 아버지는 무슨 자, 나는 무슨 자, 내 아들은 무슨 자이기 때문에 이 돌림자가 있어요. 대부분 다 집집마다. 근데 그거를 먼저 따져보면 통상 사람의 이름은 세 자이기 때문에 한자는 성이고 한자는 돌림자고 한자만 남지 않은 한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에게 그 장래의 역할이나 그 소망과 기원을 담아주고 뭔가 이미지를 형성시켜 줄 수 있는 포지셔닝 할 수 있는 그런 한자를 선택을 할까? 또 이 한자만 뭐 좋은 한자만 선택을 하면 뒤에 돌림자하고 좀 이렇게 뭐야 그 발음이 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또 어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또 의사소통의 의미도 부여하고 여러 가지 가치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거는 그 사물과 사상 이런 거를 식별하기 위한 언어적으로 기호하는 과정, 즉 명명하는 과정이죠. 그 주체가 어떤 상황에서 대상의 가치를 인식을 하고 그 대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행위가 브랜드 네이밍, 즉 명명입니다. 어렵죠. 네, 쉽게 생각하면 야 그냥 뭐 이름 뭐 한자 사전 보고 막 적당한 하나 붙여와. 그러면 뭐 이름을 쉽게 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자녀이고 또 내 자녀가 앞으로 이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게 불려지고 그 불려지는 이름이 복이 되고 또 부가 오고 뭐 행복이 찾아오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이름이 만약에 있다면 찾아서 지어줘야 되겠죠. 그 단순하게 브랜드 네이밍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쉽지 않다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름의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의 특성은 식별성과 구별성, 지시성, 함의성, 뭐 지속성, 뭐 이런 5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죠. 자, 첫째, 식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단 창업 경영학과니까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거죠. 방금 전에 이제 뭐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사람의 이름을 짓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이름을 짓듯이 내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 여러분들이 아마 기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소비자에게 그 뭐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 때는 그 나름의 정성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내가 쏟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이 제품과 서비스가 좀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식이 좋게 만들어지게 되도록 식별할 수 있도록 즉 식별이라는 건 뭐예요? 머리로 알아본다는 거죠. 먼저 그거 누구? 머리로 먼저 떠오르는 인식이 딱 있습니다. 이미지가 무슨 제품? 그거 좋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는 건 뭐냐면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 많지만 뭐 제품이나 최근에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가 너무 뭐 많아요. 이사를 가려고도 이사 화물 센터가 엄청 많고요. 뭐 카메라 뭐 그다음에 시계 뭐 이런 거 하나 살려도 엄청난 비슷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내가 만든 제품과 내가 만든 서비스가 경쟁사와 아니면 어떤 특정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 구별하는 수단이 뭐다? 바로 이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름이 갖는 세 번째 특성 중에 이제 지식성이 있는 거죠. 즉 무슨 무슨 라면, 무슨 무슨 보험,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구나, 뭐를 지시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품의 속성이나 그 제품의 가치나 제품의 기능을 소비자에게 바로 지시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이 없다면 뭐 그런 지시하는 특성이 없다면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보완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함의성이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함축한 그 이름 속에 뭔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즉 삼다수 하면 제주 물, 삼다수 제주에서 나오는 물인가 보구나. 이렇게 딱 의미를 함축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롯데캐슬, 롯데에서 만든 캐슬이 뭡니까? 성이죠. 그러면 성? 아, 무슨 아파트 단지인가 보구나. 롯데캐슬, 롯데 아파트 단지. 눈높이 산수, 산수 공부를 해서 이렇게 높이를 올려주는 아니면 내 높이에 맞게 해주는 그런 뭐 산수 학원이나 뭐 산수 개인 지도를 하거나 뭐 이런 곳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변경에 따르면 부담감이 많죠. 최근에는 뭡니까? 그 이름도 많이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즉, 회사 이름을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해외로 수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의 이름을 이제 글로벌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이름을 자주 바꾸면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버전 뭐 1.0, 버전 2.0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 브랜드 네이밍의 확장 용어를 쓰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장교로 근무할 때 이제 사단에 작전처에 근무할 때 대위 때인데 우리 사무실에 그 제가 뭐 송가인데 우리 송가가 많지를 않아요. 근데 우연히 같은 사무실에 앞뒤에 같이 앉게 됐어요. 대위 달고 두 명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송대위 오면 두 사람이 동시에 쳐다봐야 되고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또 뭐 예를 들어 저보다 높은 사람이 부르면 같이 가야 되는 그럼 너 말고 너 다른 송대위 뭐 이래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혼선이 생겨서 뭐 큰 송, 작은 송,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뭐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름을 바꾸거나 할 때는 어렵고 이름의 특성이 이렇게 5가지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그 광고, 그 브랜드 네임의 어떤 광고, 그 광고의 언어적인 특성은 뭐냐? 일단 브랜드 그 네임을 광고를 하려면 그 광고 주체가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그 브랜드 네임이 되죠. 그래서 광고 주체의 기능을 하는데 광고는 이제 돈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하는데 그다음에 또 뭐 비싸게 주는 것도 있고 뭐 싸게 주는 데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으로 합니다. 음? 대면으로 하면 야 이거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이름을 안 대도 뭐 알 수 있겠지만 이 이름이 안 되면 그 비대면일 경우에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시간 수업도 지금 뭐 브랜드 관리 5주차 1교시 수업 이렇게 이름이 있어야 뭐 여러분들이 5주차 1교시 수업을 듣고 있구나 아는 거지. 비대면 하면 그 이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주 누가 광고를 하는 것이냐, 광고주가 누구냐 이거를 다 명시를 하기 때문에 이름이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광고의 주체 기능을 한다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고를 가지고 그 소비자들에게 설득을 해야 매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설득을 하려면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을 할 때 필수 수단이 뭐다? 이 브랜드라는 거죠. 그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 중에서도 뭐다? 네임, 이름이라는 거고요. 어? 그 마케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통상 지금 마케팅하면 뭐 사피 믹스해서 사피를 많이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마케팅하면 홍보나 광고를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때도 마케팅 홍보 광고를 할 때 뭘 가지고 하느냐? 이름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의 어떤 네임, 이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구축 기능도 있다는 거죠. 자, 브랜드 네이밍에 갖는 어떤 슬로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저 88 올림픽 때 슬로건이 뭐였었죠? 88 올림픽 때는 88 올림픽 슬로건이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그다음에 이제 평창 올림픽,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글로벌화되어 있으니까 올림픽 한번 따져봅시다. 평창 올림픽 때는 뭐 하나 된 열정, 뭐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들었을 때 하나 된 열정, 평창 올림픽을 얘기하는 거구나.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서울 올림픽 때 뭔가 있는가 보구나. 뭐 이렇게 딱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를 설득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광고를 할 때 주체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 뭐다? 브랜드 네임이다. 그다음에 제품의 어떤 서비스를 인식하고, 즉 서비스를 확실하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의사소통이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브랜드 네임이다. 즉 소비자와 소비자 사이, 소비자와 제조사 사이,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 아무튼 이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이 브랜드 네임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